승무패 3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라치오 대 레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레체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가 레체만 만나면 상당히 작아졌던 최근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체 상대로 4경기를 치러서 1무 3패로 승리가 없는 라치오이기 때문에 레체가 라치오의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홈에서 레체가 라치오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5대5였고 오히려 레체가 슈팅을 23개를 때리면서 라치오보다 2배 이상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레체이기 때문에 확실히 라치오만 만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는 레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레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 반다 선수가 국가대표팀 차출로 빠지면서 측면 공격력에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다 선수가 빠진 경기에서 리그 2경기 1무 1패 승리가 없었던 레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다 선수 다음으로 드리블 돌파가 뛰어난 아른비스트라는 측면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칼리아리전에서 이 아른비스트 선수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 반다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이 레체의 아른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치오와의 첫 맞대결에서 동점골을 포함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라치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아른비스트라는 점에서 이 선수가 복귀가 된 것은 레치가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칼리아리전에서 1도움 포함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었던 레체의 미들필더 오딘 선수가 지난 시즌에 라치오 원정에서 2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레체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 상대로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아른비스트와 오딘이라는 이 두 선수의 활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체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베테랑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지속적으로 결장을 하고 있는데 라치오가 최근에 레체 상대로 3경기 4골을 넣었는데 그 4골 중에서 3골을 임모빌레 선수가 넣었었기 때문에 라치오의 임모빌레 선수가 레체 킬러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번 경기 임모빌레 선수가 또다시 빠지게 된다면 라치오에게는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라치오는 핵심 측면 미드필더인 알베르토 선수가 주중 FA컵에서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부상 복귀 가능성을 높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레체 상대로 임모빌레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루이스 알베르토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라치오도 중원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레체의 이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레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인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딱 2골로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체 입장으로서는 라치오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도 라치오가 올 시즌 리그 4연승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번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라치오가 주중 AS 로마와 FA컵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레체가 다소 우세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치오가 주중 FA컵 이후에 치렀던 리그 경기에서 엘라스 원정 1대1 무승부로 부러진 바 있고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혹은 컵 대회를 치른 다음에
다음 이어진 주말 리그 경기 성적이 3승 3무 1패로 그렇게까지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9경기 5무 4패 원정 승리가 없는 팀이고 세리A 최다 무자비 2등을 달리고 있는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땡겼던 매치이지만 제가 승패로 과감하게 가른 이유는 라치오가 주전 골키퍼인 프로베델 선수가 질병 여파로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치오가 주전 골키퍼까지 결장이 되면서 임모빌레 선수까지 결정이 된다면 이 경기는 레체가 또다시 한번 천적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천적 면모, 천적 데이터가 다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레체가 천적 면모가 있었던 아탈란타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천적 데이터가 이번 경기에도 유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레체가 아탈란타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천적 면모가 있는 강팀 상대로 레체가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알메리아 대 지로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알메리아 쪽 이변까지 과감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알메리아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이변을 노리는데 오타가 아니라 풋볼살롱이 나름의 경기력 분석 근거를 토대로 알메리아의 첫 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메리아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정신 나간 소리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누가 봐도 19경기째 1승도 없는 꼴찌 알메리아 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최고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2등 지로나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지로나의 무난한 승리로 현재 구매율이 80% 이상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도 지로나가 5대2로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력적으로는 지로나의 압도적인 우세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경기를 분석도 하지 않고 지로나의 승만 찍고 넘어가는 것은 축구 승무패 분석가로서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풋볼살롱이 나름의 이변 가능성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알메리아가 리그 19경기에서 5무 14패로 승리가 없는데 과거 2022-23 시즌에 꼴찌로 강등이 됐었던 엘체 같은 경우에도 리그 19경기에서 6무 13패로 승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엘체가 강등이 됐을 때의 흐름인데 엘체 역시 19경기째 승리가 없다가 20번째 경기에서 귀신같이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가 알메리아도 20번째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기적적인 첫 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 라인 자체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로나가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현재 라리가에서 4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3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지로나 상대로 역습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양팀이 1차전 맞대결에서 지로나가 5대2로 대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대2가 어떻게 나왔냐면 알메리아가 원정에서 지로나 상대로 2골을 먼저 넣었고 내리 5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알메리아가 두 번째 득점을 지로나의 공을 중원에서 빼앗은 다음에 빠른 역습으로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알메리아의 강력한 역습 한 방이 은근히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수비수 2명이 결장이 되는데 공백이 상당히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나의 디에고 로페즈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이 수비수 에릭 가르시아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두 선수가 지로나의 후방 빌드업, 패스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수비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페즈 선수의 평균 패스 성공률이 91.9%, 에릭 가르시아 역시 90.7%로 90% 이상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는 수비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지로나라는 팀이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풀어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로페즈와 가르시아가 모두 결장이 된다면 지로나 특유의 후방 빌드업이 삐걱거리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메리아가 최근 라리가 홈 2경기에서는 패배가 없이 이렇게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홈에서 6경기 기준 4무 2패로 끈적하게 무승부가 말았다는 점에서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스토리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독식 1등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메리아의 기적적인 시즌 첫 승을 한번 투폴로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체 역시 19경기까지 승리가 없다가 귀신같이 20번째 경기에서 첫 승을 기록을 했고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 역시 20번째 경기라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경기력적인 측면 분석을 토대로 9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칼리아리 대 볼로냐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경기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들의 결장으로 인해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루분보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직전 레체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공격수 오리스타니오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골 결정력 난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칼리아리의 루본보 선수가 지난 볼로냐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루본보 선수의 공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팀 내에서 리그 7골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 지르크지라는 공격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르크지라는 공격수 역시 지난 칼리아리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동점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볼로냐 역시 지르크지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력이 떨어지는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포 공격수들의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이하의 골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액면가 체급으로는 볼로냐의 근소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기복이 꽤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볼로냐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1승 6무 2패, 이 세리에 A에서 원정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로냐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는 실점이 3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팀인데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2번으로 확연히 줄어들면서 실점 역시 원정에서 2배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이 볼로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볼로냐가 최근에 모든 대회 3경기에서 1무 2패 승리가 없었고 3경기에서 딱 한 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주포 공격수 지르크지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4골씩 넣은 퍼거슨과 오솔린이라는 공격 자원들이 있지만 이 두 선수의 최근 골 감각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이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볼로냐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칼리아리 역시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 대신에 세트피스 득점은 6골로 오히려 볼로냐보다 많으면서 이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볼로냐 상대로 홈 경기에서만큼은 6경기 4승 2무 무패로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기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피오렌티나와 연장 승부차기 FA컵까지 치른 볼로냐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칼리아리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이 볼로냐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나폴리 대 살레르니의 경기인데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 4경기 1무 3패 승리가 없는 나폴리인데 가장 큰 문제는 4경기에서 득점이 0골, 4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 중인 나폴리이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폴리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흐비차 선수와 폴리타노 선수 역시 최근에 각각 9경기 1골, 11경기 무득점으로 굉장히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오시멘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 라스파돌이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11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주요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폴리가 이번 경기 역시 오시멘 선수의 부재와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 저하 등으로 결정력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올 시즌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홈 성적이 원정보다 떨어지는 약점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폴리 입장으로서는 고무적인 것이 이번 경기가 살레르니라는 점인데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살레르니 원정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나폴리가 주포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오시멘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살르리니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오시멘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역습 득점이 5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이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 점유율이 44.1%, 전체 17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고 선수비 후 역습에 기조가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수비 뒷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폴리의 최대 강점인 역습이 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 살레르니 원정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리가 점유율을 59%나 가져가면서 역습 위주가 아니라 나폴리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이 살레르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나폴리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포 공격수 블라이에 디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 결장 중이고 핵심 자원 몇몇이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살레르니 특유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를 한다면 나폴리가 이쯤에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11번 경기는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나폴리의 최근 4경기 무득점 및 핵심 자원들의 골 결정력 저하 그리고 오시멘 선수의 국가대표팀 차출 등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카디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 분위기만 놓고 보면 발렌시아 쪽이 근소하게 우세로 보여지지만 이 발렌시아의 원정 기복을 고려하면 카디스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이 13골이나 증가가 되면서 원정 10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는 약점이 있는 것이 이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카디스는 홈에서 올 시즌 9경기에 2승 5무 2패, 패배가 딱 2패밖에 없었고 특히나 9경기 9실점으로 나름대로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는 홈 카디스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디스가 굉장히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데 장신 공격수 크리스 라모스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이 나쁘지가 않은 것이 바로 카디스이고 이 세트피스 득점 역시 5골로 공동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발렌시아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0골로 가장 떨어지는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카디스가 오히려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던 발렌시아이고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발렌시아 상대로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도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스가 올 시즌 9번의 무승부,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을 달리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우고드로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골 감각이 주춤하고 있는 점 역시 카디스가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우디네스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최근 골 결정력만 놓고 보면 오히려 피오렌티나보다 우디네스가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중이고 최근 7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경기에서 2골 이상 멀티골을 넣은 경기가 없었을 정도로 승리했던 경기 역시 모두 1대0 한 골차 꾸역승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피오렌티나가 주포 측면 공격수인 곤잘레스 선수가 한 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스페치아에서 영입을 한 공격수 은졸라 같은 경우에는 리그 19경기에서 한 골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 주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측면 공격수 쿠아메나 소틸 같은 선수들은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한 방으로 꾸역 승리를 가져가는 패턴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피오렌티나가 지지난 경기 사소올로 원정에서 보여준 데이터인데 당시에도 피오렌티나가 점유율을 무려 67%나 가져갔고 기대 득점도 1.25로 0.88의 사소올로보다 높았지만 오히려 사소올로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0대1로 패배를 당했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피오렌티나가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최근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 1승 2무 1패 과정에서 4경기에서 7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디네스의 플레이메이커인 로베르토 페레이라 선수와 최전방 2m 장신 공격수 로렌조 루카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은 우디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피오렌티나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우디네스의 살아난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이 피오렌티나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올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 피오렌티나가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가 2대0 스코어만 보면 피오렌티나의 완승 같지만 실제 경기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비록 우디네스가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 우디네스가 슈팅을 무려 20개, 피오렌티나가 6개로
굉장히 압도적인 슈팅 숫자를 기록을 했었던 우디네세이고 특히나 기대 득점 수치를 보시면 우디네세가 2.24골로 0.52의 피오렌티나보다 4배가량 높았던 기대 득점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우디네스가 훨씬 더 우세했던 1차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피오렌티나의 이 테라차노 골키퍼가 선방이 없었다면 충분히 우디네스에게 패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디네스가 피오렌티나 상대로 경기력 자체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오렌티나의 이 테라차노 골키퍼가 지난 맞대결에서도 무려 선방 8개나 보여줬고 올 시즌 선방 확률 3등, 득점 차단율 2등을 달리면서 상위권의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득점력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테라차노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홈 피오렌티나 수비를 쉽게 뚫어내기에는 우디네스 역시 상당히 버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디네스가 올 시즌 11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경기 내용 자체는 우디네스가 훨씬 더 우세했다는 점,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골 결정력 난조가 있다는 점, 주중에 FA컵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AC 밀란 대 AS 로마의 경기인데 AC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중 FA컵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체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디발라 선수가 또다시 FA컵에서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디발라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면 이 로마의 공격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로마의 주포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모든 대회 4경기 1골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디발라 선수까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로마가 원정에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인 레앙 선수의 컨디션이 살아났고 또 다른 측면 공격수 퓰리식 선수 역시 컨디션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로마 상대로는 밀란이 8경기 5승 3무 무패 천정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밀란에게 다소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최근에 세리A 원정 경기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로마이고 특히나 이 원정 5경기에서 4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상당히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AS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원정 기복과 원정에서의 공격력 저하, 로마의 플레이메이커 디발라 선수의 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AC 밀란이 로마의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밀란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AC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